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아리랑모터스 조은수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자동차 대체 연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자동차 관련 뉴스에 e퓨얼이라고 하는 대체 연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체 연료가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진은 죽지 않는다. 대체 연료 급부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소 중립이다. 각 회사가 전동화 부분에 수십조 이상을 투자하고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연구 개발 및 투자 역시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퇴출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최근 EU로부터 파라핀을 혼합한 디젤 연료 사용을 허가받았다. 적용 대상은 8세대 골프와 티구안 등 2개 차종이다. 두 차량은 파라핀 디젤 주입 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 95% 감소했다. 특히 해당 파라핀을 친환경 소재에서 추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파라핀은 일반적으로 중유에서 뽑아내지만 폭스바겐은 식물성 폐 오일에서 추출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해당 성분을 추출한 것에도 성공했다. 향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와 탄소 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이미 파라핀 디젤은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디젤차 퇴출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는 평가다. 파라핀 디젤이 10년 내 자동차 디젤 연료 시장의 3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별개로 항공업계에서도 파라핀 혼합 연료를 주목하고 있다.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파라핀을 제트 엔진 연료에 혼합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30%가량 감소했고 비행운 발생량도 줄었기 때문이다. 포르쉐는 엑슨모빌, 지멘스 등과 함께 새로운 탄소 중립 연료인 e퓨얼 생산에 착수했다. 2022년 13만 리터를 생산하고 2024년 55만 리터, 2026년 이후 연 5억 5천만 리터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e퓨얼 연료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가성비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e퓨얼은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가 핵심이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들고 탄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결합시킨다. 생산에 필요한 전기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e퓨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내연기관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소 후 탄소 배출량도 기존 가솔린 연료 대비 최대 90% 가까이 줄일 수가 있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 가솔린뿐 아니라 디젤이나 선박유 등에도 대체할 수 있다. 기존 엔진은 물론 석유 운송 및 보관 등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도 불필요하다. 특히 연료 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만큼 탄소적인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문제는 낮은 경제성이다. 현재 e퓨얼의 생산 단가는 리터당 $10, 우리 돈으로 12,000원 수준에 달한다. 운송 및 보관료와 각국 세금을 고려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포르쉐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이퓨얼 연구 개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2년 개최되는 모빌1 슈퍼컵의 출전 차량에 이퓨얼을 사용하고 실제 성능 검증에 돌입한다. 근데 단가는 앞으로 계속 낮출 수 있다고 말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토요타는 새로운 개념의 수소차를 선보였다. 현재 양산형 수소 전기차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터를 구동시킨다. 사실상 구동 방식은 전기차와 동일하다. 반면 토요타의 새로운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직접 엔진을 가동시킨다. 현재 우리 수소 전기차 넥소와 다르죠. 토요타 측에 따르면 기존 내연기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소 엔진은 물 이외에 별다른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차라는 입장이다. 히토류 등도 필요하지 않아 무차별적인 자원 개발도 막을 수가 있다. 토요타는 올해 5월 수소 엔진을 탑재한 코롤라 레이스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고성능 GR 야리스에 수소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다. 코롤라와 GR 야리스 등 수소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실제 성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 차량들이 내연기관은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석권해 왔고, 이런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 어떤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의 자존심도 있을 것입니다. 내연기관의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 샤오미에서도 전기차 개발을 한다고 하죠. 앞으로는 우리나라 LG나 삼성에서도 전기차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저는 LG에서 만드는 획기적인 전기 차량도 선보였던 그런 사진이나 기사도 보았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LG에서 만든 건 굉장히 좀 저도 신선하고 놀라웠었습니다. 지금 이 이퓨얼 대체 연료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모든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 그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원동기 형식의 자동차에 그대로 연료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퓨얼 연료 개발을 하는데 국내의 기업들도 지금 연구에 착수한 걸로, 개발에 착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전기차가 뭐 대세이기는 하지만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대체 연료가 저가에 휘발유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휘발유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동기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퓨얼 등의 대체 연료가 지금 나오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아리랑 모터스 대표 조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